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사에서 민사집행법 공탁법을 강의하고 있는 법무사 배병환입니다. 현재 제가 카카오톡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1기는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어요. 곧 2기 모집을 할까 합니다. 물론 그 부분들은 민재사 사이트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진행은 매일매일 집행법 OX 문제 20문제하고 공탁법 OX 문제 10문제를 제가 출제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 그걸 풀어서 저한테 답변을 보내줘야 되네요. 그럼 제가 다시 그에 대한 답을 다시 카톡을 통해서 전송을 시켜줍니다. 그럼 카카오를 한 취지에는요. 집행법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 돼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에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과목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 분량이라도 하자라는 취지에서 카카오톡 스터디를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집행호 중에서 집행 당사자 그 부분에는 각각 OX 문제를 몇 문제 풀어줄 겁니다. 1번은 변론 종결전에 사망이 한 절차 통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승진을 위한 또는 승진에 대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제문이죠? 이게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정한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소송이 진행 중에 을이 사망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는 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소송 절차가 중단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속인이 이거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수계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되어 버렸어요. 이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판결 가지고 이쪽으로 집행할 때는 여기다가 이처럼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채권자 퇴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지 그 소송의 재균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이 판결의 집행력은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도 발생한다. 틀렸죠? 집행력만은 원고와 피고가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2번은 틀렸고요. 3번은 상속 포기로 인하여 집행 채무자 적기가 없는 자를 집행 채무자 이루어진 채권함수 명령은 실정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실정 효력이 피해 채무자권의 이전이에요. 이런 효력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집행 당사자 아닌 자죠. 집행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강제입행 효력 부분들인데요. 집행 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강제입행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이면은 정령의 효력이 생기지 않게 돼요. 4번째번은 선정 당사자가 채권자인 경우에 단독으로 일괄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은 선정자가 집행을 신청하거나 또 선정에 대하여 집행할 경우는 승계표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요. 자, 우리가 자, 판결 효력이 기판력이 이게 제 3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변론 청기로 승계인입니다. 이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변정후 승계인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청구하고 있는 목적을
청구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제3자가 소송 담당을 해가게 됐어요. 그때 원래의 권리 귀속 주체가 있을 겁니다. 이 자에게도 판결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 밖에 소송 탈퇴자가 있으면은 이 자에게도 판결력이 미치게 돼요. 이 사안은 3번 사안이에요. 3번 사안. 이것도 제3자에게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는 승계집행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5번째는 당사자격 범위는 집행권으로 집행기 미치는 주관적 범위로 결정되는데 확정되거나 그런 가집행권 있는 종급 판결로 집행기 미치는 범위는 기판적으로 주관적 범위하고 같습니다. 기판적으로 주관적 범위 아까 설명드렸죠. 일정한 경우에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있다는 겁니다. 6번째는요. 소유권에 기한 거물명도성의 변론결도에 피고로부터 거물로 수면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은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에 미치는 겁니다. 이 자가 전형적으로 변론 청결로 승경이 됩니다. 이게 변정으로 승경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소송물이 이게 물권적 소유권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피고로부터 건물로 소유를 취득한 자 또는 피고로부터 건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변론 청결로 승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7번은 채권자는 운송인이나 점유보조자, 법인 대표자 등과 같이 채무자를 위하여 청구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평을 하려면 승계지평을 받아야 된다. 틀린 지문인데요. 이 자는 운송인은 청구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점유보조자나 법인 대표의 경우는 이는 당사자 본인 소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 자는 청구 목적 소지자가 아니에요. 7번은 틀렸고요. 8번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 명도성의 사실심 변론결의에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원고로부터 건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확정한 3자는 이 확정 판결로 변론 청결로 승계해야 한다. 8번은 틀렸는데요. 6번하고 8번은 구별하셔야 돼요. 6번은 그 소송의 피고로부터 건물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이고요. 8번은 패소자인 원고로부터 건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8번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임차인 의를 상대로 해가지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이게 남아 있고 을이 어떤 채무령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 제기한 소를 법원에서는 청구 기각 판결할 겁니다. 임대인아, 네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기각 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이 소를 제기하지 못해 이렇게 청구 기각 판결하게 돼요. 이로부터 그 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계약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끝나면은 갑이 을에게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 만일 병이 갑이 제기한 건물 인도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 판결을 받은 변정 후 승계면은 이 소를 제기하면은 또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병이 변론 청구 승계인 아니면은 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이 자는 변정 후 승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9번째 지평변호사와 청구권이 양도되어서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에
집행타석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을 받음에 따라서 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표로 인하여 양수인의 기존 집행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맞고요. 이 사안은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갑이 을에게 이행 권고 결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인데 이 채권을 이렇게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이제 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양수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승계 집행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집행권으로 집행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갑이 만일 이걸 가지고 의료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만일 강제입행을 해올 경우에는 을은 이를 이유로 집행법 16조에 집행에 관한 이 신청을 하면 돼요. 이자가 집행력이 없는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집행기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만일 이때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이걸 하지 않고 만일 청구 이유서를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 이유서는 이거는 부적법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양도로 인해 가지고 채권자가 병으로 되어 있죠. 채권자가 병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10번째는 채권자가 집행권에 기하여 채권 합리에 추심을 얻은 후 그 권한상 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에 대하여 아직 승계집행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 신청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데요. 이런 사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갑이 을에게 일정한 금전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자 채권자인 A가 집행권을 가지고 여기에 관해서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얻었습니다. 또 이 채권을 A가 이렇게 B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B가 여기다가 이제 승계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아직 받기 전이에요. 부여 전이면은 여기 을에 대한 추심권은 여전히 A에게 추심권이 있다는 겁니다. 양수인이 이거를 받기 전이에요. A가 여전히 추심을 갖고 있고 이때 A는 자기 압류 자체도 이것도 취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판례도 자주 나오는 판례 중 하나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카카오톡 스터디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문제풀이는 제가 직접 실감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을 그때그때 있는 것만 해설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으로 다시 보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책이 틀린 답이 있는 거는 그날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그 부분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래요.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집행한 실력들이 쌓아질 걸로 봅니다. 자, 그때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